오늘도 윤태곤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 나경원 여야 이 두 원내대표가 연달아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관훈클럽은 한국 유수 언론사의 이제 대표적 중견 언론인들로 구성된 모임이지 않습니까? 네. 이 토론회 초청 받는 것 자체가 좀 정치인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됐다. 이걸 뭐 증명하다시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토론회가 사실 뭐 어제 오늘 잡힌 것도 아니고 한참 전부터 기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훈클럽에서 두 사람을 부른 것은 두 사람이 원내대표 중에 좀 젊은 기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이인영 두 사람 다에게. 그리고 뭐 새로운 정치를 천명하고 젊으니까 좀 대화와 타협 뭐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부른 건데, 아시다시피 국회 상황이 전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원내대표는 제일 거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좀 토론회가 평소보다는 좀 무겁다 그래야 되나, 좀 수세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어쨌든 세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회 정상화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 반복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사과, 뭐 선거제 개혁 법안 합의 처리 약속, 그리고 선경제 청문회, 후 추가 경정 뭐 처리,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고, 뭐 한국당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걸 재확인한 건데, 이제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고, 그리고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문회 이야기 들고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 좀 반칙이다. 원래 했던 이야기가 아닌 걸 들고 와가지고 협상 중에 얹어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용 불가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래도 좀 좁혀지는 지점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현안에 대한 두 사람의 발언을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 받은 건 아닌데 하루 상관으로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으니까요. 자, 이인영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실정, 국가부채 책임론의 연장선에서 청문회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소 물러난 지점이 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추경만 있으면 경제실정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곳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나 김수현 정책실장이 나온다면 청문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든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씩 좁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물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이름을 토론회로 바꿔가지고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건 항상 이제 야당의 레파토리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이 힘이 있냐,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 원내대표는 자율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경제청문회 같은 경우 청와대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인데 마치 이것 때문에 국회가 안 되는 것처럼 쟁점화되는 건 청와대 입김이 상당히 작용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은 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정치 현안을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청와대도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좁혀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팽팽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둘 다 공존을 강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공교롭게 이게 모두 발언에서 두 사람 다 공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디테일은 달랐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존의 정치를 위해 진보는 보다 유연해져야 하고 보수는 보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이제 현 정부 쪽에 돌렸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관훈클럽 토론에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는 보수 통합과 관련된 질문도 그렇죠. 나왔어요.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파가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건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뒤에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바른미래당하고 먼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당대당 통합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은 큰 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당 내 사실 분위기는요, 애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 쪽이에요. 그쪽으로 확장을 하겠다. 그렇죠.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제 우리는 확장성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때다. 거꾸로 오른쪽으로 더 갈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도 이제 그 맥락이었고, 바른미래당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언론인들이 그런 부분을 물어봤죠. 청와대하고의 당청 관계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까? 예.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일관된 입장은 뭐 인사 실패한 거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건의를 드리는데 한계나 제약이 있지만 우리 당 안에서 최근 이와 관련해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관행이 시작됐다. 한두 달 안에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여태까지 경험하고 판단한 것보다 훨씬 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되게 애둘러서 말한 건데요. 네. 지금까지 좀 잘못됐었다. 근데 바뀌고 있다. 더 바뀔 거다. 결국은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이 어쨌든 청와대를 뭔가 견인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한 얘기하는군요. 거죠. 어쨌든 아까 매체 말씀드린 대로 좀 토론회가 예상보다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국회 상황 때문에 두 사람이 좀 위축된 모습이 보이고 보통 관훈클럽 토론회 나온 정도면은 그 본인의 정치적 비전이나 계획 같은 것도 좀 이야기하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질문도 없었고 두 사람도 아마 좀 말할 염치가 없었지 않나 싶은 예, 생각이 예. 드네요. 예. 지금까지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